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사이비 보살 노상원의 살생부. 이 사이비 보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인데 이자가 그 여군에 대한 성추행이 아주 추악한 성추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무 위키에서 보시면은 얼마나 추악한 성추행을 했는지 그 판결문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끔찍한 자인데요. 이런 범죄자가 윤석열의 비선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모를 리가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결국에는 살생부 또한 그 수첩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이런 정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정인태 정부 사살명령이라는 유튜버 꽃비염 이자가 이제 미친개라고 저를 했지만 그 모든 정황이 저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고, 뭐 저는 당연히 알죠. 네, 이거 지금 경찰에 고소장이 들어가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박경자가 이 꽃비연과 압수수색 불가한 대여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광고를 꽃비연이 했는데 이게 박경자의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이 꽃비연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수사가 전개가 되면서 박경자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허경영을 협박한 용산 수석 이 노상원과 관계 있나, 이런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사살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와 이 노상원의 살생부 이것이 자꾸 저는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저는 분명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 용산 수석을 저는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국민의힘 갤러리라는 곳에서 허위 사실로 저를 같이 신고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의 업무를 방해한, 그래서 유튜브가 한동안 정지가 됐었죠. 그런 정황,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이 삭제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심겨운 순간을 제가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요. 일단은 이 노상원이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죠. 지금 노상원 수첩, 네, 이 문제, 그리고 이 노상원에 대해서 나무 위키에서 기술한 내용을 보면은 여군 성추행 사건, 그리고 무속인 행보, 그리고 윤석열 비상계엄의 가담한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면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여군에 대한 성추행 불명예 전역 이 판결문 내용이 나무 위키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노상원이 보살이었다. 그리고 프랑스의 르몽드 이 매체인 무속인 개입이 이 윤석열의 실패한 쿠데타에 있었다. 노상원 천공, 그리고 건진법사 역할을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상원이 대통령실 비아폰 제공, 그러니까 개엄 전날에 노상원에게 대통령실 비아폰이 제공됐다라는 거, 네, 이런 부분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유튜버 이 꽃비연이가 미친개 주의보다 하면서 이걸 올려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네, 이 개에 대해서 이 미친 개를 이제 저를 지칭을 한 거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증언을 했고, 그러면서 이 어둠 속을 배회하는 그림자 미친 개, 날카로운 이빨, 탐욕의 눈빛, 위험한 발톱, 아무거나 무조건 물어뜯는 광견, 뭐 이러면서 몽둥이와 총알로 버릇을 고쳐주라, 꽃비연의 경고, 이러면서 그 위험을 알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헛소리들을 쓰면서 결국에는 여기에 보게 되면은 또 이 금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은닉 자금 찾기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러면서 구속이 되더라도 돈주인이 구속되는 것이지 금고 대업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업자는
대여료만 받으면 된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압수수색이 불가한 그리고 대마수 광고 이런 얘기들을 해왔어요. 이 유튜버 꽃비연이죠.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미친개주의보를 얘기하면서 이 미친 개가 결국에는 금고 대여업자들을 정치가들을 주로 물어뜯는다. 이게 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사살 명령이 떨어진 개다. 현장에서 몽둥이로 때려잡거나 사냥총으로 사살해도 되고 생포하신 분들은 소정에 사례비를 드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내용이죠. 자기 논리에 빠져 완전히 마시간 땡땡땡 이 정의태죠. 네, 그러면서 미친 개가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녹취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정신이 없어요. 네. 네, 제가 그 하나하나 밝힐게. 자, 이건 이제 박경자는 그동안 방송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허경영에게 롤스로이스를 사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더스팟에서 보면은 허경영이는 박경자가 뭐가 사주냐, 자기가 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속옷하고 가발도 사줬다. 그리고 심지어는 생활비도 대줬다. 또 허경영이 스타로 만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이를 재림예수로 신격화하는 작업도 영상이 터졌죠. 이 박경자. 그래서 이 박경자가 대여 금고 사업을 한다라고 지금 꽃비연이 광고를 했고 이거는 압수영장에 불과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색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비자금 들고 와라. 검은 돈 들고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국세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제보자들에 의하면은 박경자가 고액 체납자다. 그 국세청에서 공개했다. 확인하니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용산수석이라는 자가 허경영을 뭐 죽이겠다. 뭐 뿐만 아니라 끝내겠다. 그리고 경기 북부 경찰청장 당시 김도영 청장을 조직했다. 그리고 이제 그 김도영 청장은 8개월 만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거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때도 나는 이 용산수석이라는 자, 이 자가 용산수석인지 사기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용산수석이라 그러면서 이 박경자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자가 노상원과 연관된 게 아니냐. 왜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냐면 정부 사살 명령이라는 이렇게 유튜브 아무리 유튜버 꽃비연이가 유튜버라 하지만 정부에서 사살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사살 명령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한동훈 체포, 뭐 이재명 체포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500명의 수거 대상이 있었다. 사실상 500명이 아니죠. 수만 명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어디서 흘러왔느냐.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종교범죄대책협의회 몇몇 분들한테 이 노상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에 제가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수석이에요, 수석. 그 얘기만 할게요. 네. 자, 수석이다 그러죠? 네. 그리고 김도영을 조질 거예요. 자, 김도영은 경기 북부 경찰청장입니다. 김도영을 조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박경자가 또 여기에 대해서 응수를 하고 있어요. 그 경기 북부 경찰서장 총경. 네. 그거 조질 거고 압수수색 다 들어갔고. 그리고 그 서면허사 여자 그거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렇죠. 얘는 혼자예요, 혼자. 예. 젊고. 예. 제가 얘기를 좀 드려야 되나? 드려야 되겠네. 아니 지금
생각해봐요. 예. 지금 20억 날라간 거가 문제가 아니고 많은 자, 20억 날라간 거, 네, 20억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박경자가 떠들어댄 20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 민폐가 그럼요. 그래서 이거 내비두면 안 돼. 국가에서 그 20kg짜리 쌀 주는 거 그거 받아먹고 있대요. 아니 이거 저기 재선에서 죽일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재선에서 죽일 거다 그러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죽여야 할 대상이라 할지라도 조폭을 보낸다든지 또는 직권남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산수석이라는 자를 직권남용죄로 제가 고발을 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박경자도 법적 지식이 있을 텐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 수사에 대한 사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수사 상황을 통해서 처벌이 돼야 되는 거지, 위에서 어떤 아무리 자기가 용산 수석이다 할지라도 그 선에서 죽인다? 그리고 이게 지금 노상원이하고 이자하고 연관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에요. 의심. 저의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가 추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노상원이한테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런 엄청난 살생부, 그리고 완전히 뭐 노상원 수첩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노상원이는 뭐 윤석열 삼선 플러스 후계자, 이 후계자는 김건희가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정황까지 꾸미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왜 박경자는 대여 금고 사업, 그러니까 압수 영장이 불가한 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통령 할아버지도 압수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거예요. 수색이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 그리고 그 박경자 자체가 고액 체납자로 공개가 된 자입니다. 그리고 이 꽃비연이는 마치 그것을 뭐 이게 행정이 뭐 잘못된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국세청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랬죠. 반드시 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은닉 재산이 있으면 바로 추징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세청의 입장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런 정황이에요. 참, 이런 자가 또 대여금고 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국세청에서 추징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이 대여금고 사업체다라고 꽃비연이 홍보 광고한 그 업체를 보니까 꽃비연이나 박경자가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명단에 감사나 이사, 대표이사 명단에. 그리고 뉴질랜드인이 대표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뭔가 수상한 낌새가 있죠? 요거 전화하고 바로 삭제하세요. 네. 네, 삭제하세요. 그러니까 또 이 박경자가 네 그러면서 참 이자도 참 이거 내가 참 이거 뭐라고 표현하기고 싶지가 않네요. 제가 죽일 테니까 네. 어떻게 죽인다면 그 얘기까지만 하고 그러세요. 네. 제가 지금 용산에 수석으로 있는데 네. 자, 용산에 수석을 입고 죽인다. 어떻게 죽이는지,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즐겁게 화답을 하고 있는 박경자 모습이죠. 어느 수석인지 이름은 알았어요. 네, 어느 수석인지 이름은 묻지 말라 그러죠. 알았어요. 나오신 뒤에 얘기하세요. 네, 나오신 뒤에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뭐야 어떻게 조지냐면은 예. 거기 그 탈퇴한분 있잖아요. 탈퇴한분이 한 200몇 명 되더라고. 네, 전체. 오케이.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녹취한 거를 내가 수집하고 있어요. 다. 네. 내가 비서관 시켜서. 자, 비서관을 시켜서 수집을 한다. 200명 녹취를 수집한다. 결국에는 정상 절차,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그 다음에 재판이 아니라 자기 선에서 끝내겠다.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러면 이게 뭘까? 그리고 경기북부경찰청장 김도영은 왜 8개월 만에 다른 쪽으로 발령이 났느냐? 이 허경영 수사 마무리 못 짓고, 그리고 자기 선에서 조진다, 죽인다, 끝낸다? 이거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이렇게 위협하면서 뒷돈 받는 자들 많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노인네들은 글을 잘 못 써. 맞아요. 음성으로 녹취를 다 내가 캡처를 다 했다고. 예, USB를 다 가지고 예, 언제 시점이 언제냐면은 예. 허경영 죽을 날 예? 이 자식 아니 허경영 이 자식이 예. 내 전화를 안 받아. 지난번까지 받았거든. 네, 내가 강의를 1시간 반씩 했다고. 네. 근데 이제 눈치를 챈다 봐. 그래서 이제 안 받고. 자, 1시간 반 동안 얘기할 이유가 없죠. 뭔가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형자 같은 경우에도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상임대표를 하면서 회원들을 외면한 채 몰래 이 허경영 측하고 만남을 전개하다가 결국엔 들통이 나가지고 징계 제명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박형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 허경영을 재림예수로 신격화하려고 했던 그 영상 뿐만 아니라 허경영의 가발, 뭐 속옷, 그리고 허경영을 뭐 스타로 만들려고 했던 그리고 허경영에게 롤스로이스를 사주었다. 그리고 허경영과 5대5로 나누기로 하고 공동사업자였다, 동업자였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형자 같은 경우에는 신뢰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박형자가 고액 상습 체납자로 국세청에서 공개를 했고, 이런 자가 꽃비원과 함께 무슨 뭐 압수수색이 불가한 대여금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한 거죠. 요즘에는 뭐 새천년 노인에다 뭐 100명의 뭐 성 피해자들을 모아가지고 뭘 한다. 요즘에 조용하죠. 왜 조용할까요? 자기들이 당당하면은 왜 못할까요? 그리고 대마수 광고는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당당하면은 이 압수수색이 불가한 대여금고를 광고할 수 있는 자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김건희 외에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할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압수수색이 불가한 곳은 윤석열의 그 관저 압수수색 하려고 했는데 막 막아 제끼니까 못하고 있죠 지금. 그거 외에는 없지 않느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노상원이가 살생부, 그리고 이 꽃비원이가 왜 정보사살명령이라는 얘기를 했는가. 그리고 이 박경자는 이 용산수석이라는 자, 이자하고 이후에 만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연락처를 공개하라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내가 경찰에서 강력하게 수사하라. 박경자 이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이거는 밝혀야 된다. 그리고 허경영이한테 자기가 1시간 반 동안 얘기했다고 하니 허경영이도 이 연락처를 알지 않겠느냐. 허경영 이 관계자들한테도 내가 이 녹취록을 보내주고, 그리고 이 연락처를 알아달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상관없고 아마 1월달 안에는 생각하. 그래서 이제 안 받고 상관없고 아마 1월달 안에는 내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걔가 1월 24일 재판 받잖아요. 2심. 예. 그런 거 관계없어요. 예. 우리는 그 관계없고, 예. 이게 회장님한테 진짜 마음고생 얼마나 많았을 텐데. 네. 제가 1월달 안에 소경이 끝날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거 바로 삭제하세요. 자, 이거 바로 삭제하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리고 2024년 1월인데 지금 2025년 2월이죠. 아직까지 해결 안 됐죠.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우리가 경기 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양주경찰서, 제가 양주경찰서까지 방문을 했죠. 네, 그거 눈 내리는 날에. 그러면서 지금 강력하게 우리가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박경자가 도대체 뭘 했는가? 그리고 그동안 대순진리의 김태원이가 종교범죄 대책협의회 이 허경영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갖고 무슨 짓거리를 했는가? 지금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고 있죠. 있습니다. 네, 삭제하세요. 네. 수경이 끝날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기 이거 바로 삭제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삭제하세요. 네. 이 박경자 보면은 아주 소위 권력 있는 자들한테는 알았습니다 막 하면서 아주 그냥 그 이런 자들이 보면은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네. 뭘 삭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녹음한다. 녹음 삭제. 제 유튜브 보고 전화가 왔어요. 자, 네. 이거 보게 되면은 이 박경자가 강자 앞에서 말투하고 또 이제 달라지죠. 그러면서 뭘 삭제하라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유튜브 보고 전화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박경자도 결국에는 스피커폰으로 이걸 틀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듣게 함으로써 나에게 이렇게 용산수석 이런 높은 자도 연락이 온다라는 것을 과시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박경자, 허경영은 이 용산수석 연락처를 공개해야 한다. 연락처를 공개하는 거 어렵지가 않죠? 네, 허경영이도 이거 연락처 왜 공개 못합니까? 그리고 박경자 이거 연락처 왜 공개 못합니까? 경찰이 빨리 수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이비 보살 노상안의 이 살생부 이 500명인데 사실상 몇만 명이에요. 그리고 정인태 정보사살명령 이게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자신있게 이런 글을 쓰지 그냥 뭐 정인태를 죽여라 이런 얘기는 쓸 수 있어도 정부가 사살명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지금 경찰에서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면은 꽃비언이를 계속 강력한 수사를 하겠죠. 그리고 이 압수수색 불가한 대여 금고 이거는 사실상 엄청난 비자금이 필요한 자들이 그 광고를 하면서 뭔가 이런 위험한 그러한 짓거리들을 꾸몄던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 허경영 협박한 이 용산수석 뭐 끝낸다 조진다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노상원과 관계 있는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